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한준TV가 제작하고 있는 이적설 보도 분석 및 팩트체크 영상에 대해 실제 저희가 제작한 영상 내용과는 다른 비방성 내용과 날조된 내용으로 저희 채널과 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준TV는 유럽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이적설 보도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매체와 기자의 신빙성과 공신력, 그리고 실제로 연결된 선수와 구단의 상황, 그리고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 등을 통해 이적설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디로 간다고 했다가 또 어디로 간다고 한다면서 어그로를 끌고 찌라시를 남발한다라는 비방 댓글은 유럽의 한 구단이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 보도에 대해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과는 전혀 다르게 왜곡 날조된 악의적인 명예훼손인 만큼 지속적으로 이런 글을 남기는 사례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해당 보도는 손흥민 선수가 어디를 간다는 카더라가 아니라 많은 구단이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하고자 할 때,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협상에서든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준TV는 축구계의 다양한 소식과 외신 보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또 팩트체크해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또 잘못된 외신 인용 보도로 왜곡된 정보가 우리나라에 퍼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새벽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식 공신력 1티어 매체죠. 문도 데포르티보의 보도, 그리고 영국 내 공신력 1티어 기자인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에게서 나온 손흥민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설, 토트넘의 무한히 영입설에 대해 분석해드리고 또 한준TV가 직접 포착하고 체크한 손흥민 선수 바르셀로나 이적설에 대한 독점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월 7일 새벽에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의 로헤르 토레요 기자가 저에게 왓츠앱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도 데포르티보의 부편집장으로 공신력 최상위 기자 중에서도 최고로 꼽히는 페르난도 폴로 기자가 손흥민 선수와 바르셀로나를 연결한 기사를 독점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기사의 원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엘 바르사, 바르셀로나가 부스카 찾고 있다, 델란테로 공격수를 찾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는 대로 문도 데포르티보의 수업 디렉터, 서브 디렉터, 부편집장인 베테랑 기자 페르난도 폴로 기자가 주도적으로 썼고 그 아래에 최근 현장에서 분주하게 뛰면서 활동하고 있는 가브리엘 산스 기자가 함께 취재한 기사입니다. 기사의 전문에는 바르셀로나는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의 선수 등록을 우선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라리가의 자체 셀러리 캡 규정에 있어 1대1 규칙을 통해 윙어를 영입하고자 이적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공격형 미드필드인 다니 올모, 스트라이커인 파우 빅토르의 등록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선수들도 등록을 하고 다른 재정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라리가 우승도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전을 후반기에 이루기 위해서 측면 공격수 포지션까지도 보강하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재정 문제로 인해 큰 돈을 쓸 수 없는 가운데 저희가 이야기해 드린 대로 시즌 중에 옮길 수 있는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겁니다.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선수이지만 맨유의 마커스 레시포드와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도 제안이 되었다. 즉 오프레시도 역제안이 왔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사 전체 내용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것처럼 이 라리가의 규정 문제 속에 무엇보다도 한 가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의 선수 등록을 획득하기 위해 스페인 축구협회의 사전 예방 조치를 통해 등록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전반기에도 임시 허가였는데 후반기에도 어찌됐거나 임시 조치라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한 시즌 안에 같은 팀이 두 번 선수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기 등록이 최종적으로 취소되면 올 시즌 후반기에 이 두 선수를 다른 팀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조치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스포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이미지 측면 모두 바르셀로나 입장에선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단은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후반기 전력 상승을 위해 라리가 셀러리 캡 1대1 규정에 따라서 벌어들이거나 저축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수익을 그대로 선수 계약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이적 시장에도 선수 영입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스페인의 1월 겨울 이적 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2월 3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때까지 선수 등록이 가능한데 조안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이 올모와 빅토르의 등록 문제와 별개로 새로운 왼쪽 윙어를 찾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변덕스러운 구단의 내부 움직임이 아니라 스포츠 파트 기술 분야의 책임자인 디렉터 데쿠, 감독 한지 플릭과 모두 이야기를 나눈 후에 팀이 시즌 중에 이번 겨울 지역 시장에 가능한 한 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음바페를 영입했고 마침내 살아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스의 투톱을 통해서 무서운 행진을 보이고 있는 아틀레티코에 대적하기 위해서 올 시즌이 그냥 날릴 수 없다. 올 시즌 우승을 위해서는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충분히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도 데포르티보의 취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또 팀의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득점할 수 있는 분야, 즉 공격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1월 이적 시장은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어려운 시기라는 점에 있어서 복잡합니다. 다른 유럽의 좋은 팀도 한창 시즌 중에 좋은 선수를 내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바르셀로나가 지난 여름에도 보강하지 못했고 또 시도했던 왼쪽 윙어 포지션에서 선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포지션에는 현재 왼발잡이 선수로 하피냐가 있지만 이 선수는 사실 왼쪽 사이드가 아니라 가운데로 이동해서 뛰고 있죠. 본래 오른쪽에서 뛰는 선수인데 야말의 존재로 인해 왼쪽 내지 중앙으로 이동을 했고 왼쪽에서 뛸 때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의 처진 공격수에 가깝게 뛰고 있기 때문에 플릭 감독은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 당시 왼쪽 윙어가 사이드에 붙어서 사이드 플레이를 하면서도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하길 바라는데 하피냐가 그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페르민 선수를 그 자리에 배치하기도 했었어요. 다만 페르민이 이 자리에서 기대보다 좋은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윙포워드 성향, 윙어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왼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 윙플레이뿐 아니라 득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격수의 영입을 원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들었을 때 가장 떠오르는 선수 바로 손흥민 선수겠죠. 우선 문도 데포르티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스포츠 부서에서 가장 선호하는 선수는 리버풀의 27살 루이스 디아스, AC 밀란의 25살 하파엘 레앙입니다. 가급적이면 젊은 선수를 찾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두 선수 모두 젊은 선수이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또 노련하며 각 팀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영입 리스트에 올라온 것입니다. 다만 루이스 디아스는 2027년까지 리버풀과 계약이 되어 있고 리버풀 구단은 디아스와 계약을 또 연장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2022년 1월에 리버풀과 계약한 디아스는 현재 팀 내 자신의 비중이라든지 또 팀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리버풀의 재계약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올 시즌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선두이자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떠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표명해도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아마도 올 시즌 안에 데려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내부 방침이 나오고 있어요. 즉 후순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AC 밀란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파엘 레앙인데요. 포르투갈 출신의 윙어인 레앙은 인상적인 피지컬과 득점력, 도움 능력에서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왼쪽 윙어 포지션의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합니다. 바르셀로나가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 니코 윌리엄스 영입을 추진했지만 선수 본인이 남겠다고 밝혔지만 협의를 진행을 했었죠. 당시 바르셀로나는 나이키와의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서 윌리엄스를 영입할 수 있는 이적료 연봉에 대한 그 부분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이 금액이 완전하게 맞아 들어가지도 못했고 또 윌리엄스도 오지 않게 되면서 레앙이 새로운 후보자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레앙의 에이전트인 조르제 멘데스는 바르셀로나 구단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레앙이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는 AC 밀란의 감독이었던 파울로 폰세카와의 불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폰세카 감독이 떠났고 이제 콘세이상,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또 이탈리아 슈퍼컵 우승도 이뤄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길게 계약이 남아있는 레앙을 정말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있고, 물론 레앙이 빅클럽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긴 한데 말씀드린 대로 밀란도 쉽게 내줄 생각은 없다. 여기서 연결된 게 바로 맨유의 마커스 레시포드인데요. 마커스 레시포드가 밀란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즉 레시포드가 레앙이 나갈 경우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밀란이 레시포드를 영입을 한다면 밀란은 레앙을 바르셀로나로 보낼 수 있는 연쇄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후뱅 아모린 감독이 맨유에 부임하면서 주전에서 밀려났고 전력에서 제외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레시포드의 에이전트가 바르셀로나에게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팀들에게 래시포드의 에이전트가 역제안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만 왼쪽 측면에서 그의 능력이 잘 알려져 있으나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맨유가 팔고 싶어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바르셀로나가 래시포드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디아스는 데려오기 어렵고 레앙은 연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고 래시포드는 실력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네 번째로 언급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오트로 풋볼리스타 꾸요 nombre, 또 다른 선수 이름의 등장. Se ha ofrecido al Barça. 바르셀로나에 제안된 이 이름은 포르 인테르 메디아리오스. 중개인들을 통해 바르셀로나에 제안된 또 다른 이름은 손흥민 선수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적 거래에 관련된 중개인이 바르셀로나 구단 측에 찾아와서 영입 가능한 선수라고 제안을 했고 선수 본인의 의지도 있다고 알린 겁니다. 애초에 문도 데포르티보는 영국 저서의 보도를 인용한 내용을 소개했는데 문도 데포르티보가 그렇다고 아무 매체 보도나 그냥 인용하고 가십성 보도를 전하진 않아요. 이 얘기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용 보도를 하면서 그에 대한 후속 취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인용 내용과 더불어 이 중개인을 통한 바르셀로나에 대해 역제안을 했다는 내용은 더선이나 다른 영국 매체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엘 나시오날에 있는 내용도 아니라 문도 데포르티보의 페르난도 폴로 기자가 직접 작성한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렸던 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 한국 투어를 추진하는 한국 측 프로모터가 바르셀로나 구단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를 바르셀로나에 이적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린 독점 정보와 같은 흐름의 내용이에요. 즉 바르셀로나 구단 이사진 측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손흥민 선수 영입을 꾀한 게 아니라 이런 제안들이 나왔는데 바르셀로나 구단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들어보고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역제안을 받고 꽤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보도가 나오기 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로헤르 토레오 기자와 새벽의 왓츠앱 메시지 내용은 새벽 2시 6분 로헤르 토레오 기자가 이 페르난도 폴로 기자의 기사가 나오기 전 잉글랜드에서 손흥민 선수의 바르셀로나 이적 가능성을 소개했다라는 보도를 전하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하면서 본인도 취재를 하고 있다고 했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본인은 지금 바르셀로나의 수페르코파 경기를 취재하러 가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단과도 취재를 나누고 있다라고 전달하면서 저와 계속 연락을 나누자고 연락을 줬어요. 그 관련된 세부적인 대화 내용은 조금은 비공개가 필요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 조금 더 밀도 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업데이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전 이적 보도에 대해서는 나이 문제로 인해 예전에 관심이 있던 선수는 맞지만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했었지만 지금 말씀드린 재정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나왔고 시즌 중 라리가 우승 경쟁 및 선수단 스쿼드의 운영 문제에 물음표가 생긴 시점에서 1월 이적 시장에 당장 데려올 수 있는 선수로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손흥민 선수가 거론됐고 또 영입을 했을 때 충분히 1대1 규정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에게 지급해야 할 연봉 그리고 시즌 종료 후가 아니라 1월 달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경우 예전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1월 이적 시장을 통해 인터밀란으로 이적했을 때처럼 저렴한 이적료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 금액을 충분히 메울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이 과정에서 바르셀로나의 잉여 선수 한 명, 다른 선수 한 명을 토트넘으로 보낸다거나 혹은 다른 팀으로 보내는 과정으로 인건비의 여력을 또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1월 이적 시장에 즉시 1월이 끝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향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 얘기해드린 대로 스페인에서 문도 데포르티보와 더불어서 바르셀로나 소식에 대해 2대 스포츠 신문으로 꼽히고 있는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인 스포르트에서 독점 취재 정보로 게다가 카탈루냐 지역의 공영방송인 카탈루냐 라디오에서 소개한 내용을 통해서 바르셀로나가 올해 여름 2025년 여름에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2경기 총 4경기의 아시아 투어 경기를 진행할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아직 일정 및 상대팀 모든 것들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계약을 한국의 프로모션 회사와 맺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역시 이미 지난해 여름에 한국의 프로모터가 바르셀로나의 아시아 투어를 추진하고 있고 이 추진은 바르셀로나도 이 피파 클럽 월드컵이 미국에서 열리는 기간 동안 미국 투어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아 투어, 한국 투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느냐, 좋은 뛰어난 한국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상황도 타진을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도 언급이 됐었지만 파리 생제르맹 측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한국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플래그십
스토어도 열었고, 또 만약 이강인 선수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선수를 데려와야 가능한 일이니까 그걸 들고 와야 한다라고 디렉터 쪽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어떤 선수도 이강인 선수를 내보내고 대체할 정도의 선수가 떠오르지 않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르셀로나가 이강인 선수를 데려오기 어려워진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을 것으로 보였던 그 시점이 지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고, 본인도 이제는 프리미어리그에서의 경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 그리고 커리어의 마지막 전성기에 우승을 위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토트넘의 연장 계약 제한을 마다했고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도 마다하면서 이적 가능성을 열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급진전이 된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이 기간에 리버풀과 함께 아시아에서 경기를 치르고 팀 K리그와도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 또 바르셀로나가 만약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실패를 한다면 올 시즌이 끝난 직후 5월 말에도 아시아 투어 내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 이 투어 경기가 대흥행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바르셀로나가 한국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고,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면 그 투어의 성공, 흥행, 스폰서십 유치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겁니다. 게다가 라리가 중계권을 이미 지금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열고 있는 쿠팡 플레이에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더더욱 지금 이 이적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 축구 비즈니스계에서 진행되는 상황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 이 정보의 신뢰성 팩트체크를 위해 분주히 연락을 취해봤고, 그 과정 속에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게도 접촉을 했는데요. 지금 워낙 민감한 상황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공식적인 입장, 손흥민 선수 측 대리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뭐 어떤 정보도 지금은 이 협상에 진행을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속 시원히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늦어도 1월 이적시장 기간 안에는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려졌어요. 토트넘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바르셀로나에 간다 만다라는 상황을 떠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이대로 그냥 이적시장이 넘어가진 않는다. 토트넘과 후반기를 함께 하든 아니면 새로운 계약을 맺든 아니면 새로운 팀으로 가든 이달 안에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 정황 중에 하나가 최초에 독일의 스카이 스포츠에서 시작되어서 폴 오키프의 정보를 거쳐 영국의 현재 이적시장 1티어 기자인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가 토트넘과 맨유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후보로 밀린 랑달 콜로 무아니와의 1월 임대 계약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독점 보도를 냈죠. 즉 토트넘이 무아니를 1월 달에 데려오려고 하고, 그런데 파리는 무아니를 영입하는데 9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썼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을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 그 이적료의 절반 정도는 보전하면서 완전히 데려갈 수 있는 옵션 내지 조항을 넣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아니를 임대로 데려온다는 건 결국 올 시즌이 끝났을 때 완전 영입으로 무아니가 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디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는 토트넘은 솔랑키 외에 최전방 공격 자원이 없다. 그리고 히샬리송과 오도벨의 부상 상황도 있고 손흥민 선수와 티모 베르너의 경기력도 아쉽다. 그래서 전방과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또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선수, 피지컬이 좋은 선수, 빠른 선수가 필요한데 여기서 시즌 중에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선수가 콜로 무안이라는 거예요. 왜냐?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기에서 밀렸고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뛸 수 있는 팀, 도약을 원하는 팀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선수도 구단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맨유와 토트넘의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맨유는 레시포드가 정리되면 그 자리에 무안이를 쓸 거고 토트넘은 베르너의 임대 계약을 조기 종료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떠나게 될 가능성이 무아니의 영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아니가 현재 파리에서 받고 있는 주급이 바로 17만 유로, 약 2억 5천만 원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주급이 19만 파운드, 기본급 기준 3억 정도예요.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액수죠. 즉 충분히 토트넘의 1월 이적 시장에 선수의 인건비를 크게 늘리지 않고 또 여러 선수를 더 보강하고 있는 상황. 이미 골키퍼 킨스키를 영입한 것뿐 아니라 수비 라인 역시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을 맞물리면 여전히 효율적으로 실리적으로 재정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선수 영입을 하려고 하는 토트넘은 무아니를 정말 데려온다면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바르셀로나든 어디로든 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월 9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와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스페인 슈퍼컵 준결승을 치르고요. 이 경기를 이길 경우
레알 마드리드와 결승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요. 올 시즌 첫 번째 우승 트로피의 도전 과정에 올모 선수가 등록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라리가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근 기세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선두 질주 속에서 3위에 내려앉아 있는데 그래도 선두 레알 마드리드와의 승점 차이가 5점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어서 1월 이적 시장에 보강만 제대로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정말 바르셀로나에 온다면 당장 라리가 우승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전력으로 올라서게 되고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는 2위를 달리면서 충분히 16강 직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1월 이적 시장에 바르셀로나로 가서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해도 라리가 우승,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면서 본인의 커리어의 전성기를 더욱더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겠죠. 토트넘 허스퍼는 1월 9일 목요일 새벽 5시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을 치르는데요. 이 경기 안토닌 킨스키 골키퍼가 등록되고 취업 비자를 받으면서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기 전에 우승을 원하는 상황 속에 관절한 경기이지만 객관적 전력상 토트넘이 이기기 어려워 보이고 이 경기에서 무력하게 또 한 번 패배하고 무승이 이어진다면 손흥민 선수도 더는 토트넘에서의 남은 기간에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능한 운영에 아마 본인도 실망이 컸을 것 같은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거취 1월 안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독점 정보와 현지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